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우리 교민들이나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이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좀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일단 무엇이 성공 요인이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실패 요인이었는지를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와이 지역에 있는 점포를 중심으로 이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와이라는 지역은 그 아시아 문화와 또 미국 이제 서구 문화가 잘 융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리테일 비즈니스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특히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체 한인 비즈니스의 90% 이상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일단 현지에서 현지화되어 있는, 즉 미국에서 현지화되어 있는 이제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국식 이제 바베큐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그 하와이의 그 한국 이민 역사는 약 100년 이상 됐죠. 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한국식 요리 음식이 이제 하와이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익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라든가 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갈비, 김치, 또 생선전, 고기전 이런 것들을 현지인들이 참 많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시금치 나물이나 콩나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식 요리 문화가 리테일 샵에서 대단히 이제 정착을 많이 했고요. 한국식 바베큐 요리 전문점이 호놀룰루를 중심으로 한 오아후 섬 지역에만 약 200여 개가 존재할 정도로 로컬 사회에 대단히 성공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바베큐, 한국식 바베큐 전문점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점포입니다. 이 점포는 사실 이제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식 바베큐 집은 이제 많은 로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의 형태가 주 요리로 표현되는 이제 고기류에 이제 그 공짜로 주는 이제 한 6가지 내지 9가지의 그 반찬들을 무상으로 주는 형식으로 이제 아이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보면 시금치나물, 콩나물, 기타 나물 종류들과 또 마카로니 샐러드나 또는 뭐 이런 이제 퓨전화된 이제 반찬들이 쫙 준비가 돼 있고 일단은 주 요리를 담으면 반찬을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푸짐하게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반찬을 9가지, 10가지 정도를 무상으로 주니까 이제 양이 소비량이 많은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주방이 대단히 바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날마다 대규모 김장을 주방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듯이 많은 숙련된, 그래서 손맛이 숙련된 그런 분들이 주방에 2~3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이 보통 이제 잔손이 많이 가죠. 갈비 같은 경우도 양념도 해야 되고 재놔야 되고
또 구워야 되고 이런 것들 또 잡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들려면 여러분 이제 주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은 이제 나물 요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식 바베큐 전문점은 대단히 인기 있고 많은 성공 사례들을 낳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식 경험이 주방 경험이 특히 있어야 되고 최소한 두세 명 이상의 도와줄 분들이 없다면 노동의 강도 때문에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도 사업을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은 이 그 포천이라는 이름의 일단 그 바베큐 전문점은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운타운은 미국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호놀루루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나절하고 반, 토요일은 이제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하면 되니까 일요일과 토요일의 오후 시간을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존재하고요. 사람들이 앉는 좌석 포함해서 1,400 스퀘어피트, 예를 들어서 30평 정도가 넘는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월 임대료도 대단히 쌉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그 20층 이상의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많은 로컬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 사업적, 입지적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대단히 성공해야 마땅한 이제 점포인데 가장 이제 결국에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비를 14만 불을 들여서 투자했지만 결국 오너가 5만 불 정도의 매각을 하고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매출이 떨어져서도 아니고요. 매출은 하루에 700불에서 900불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음식점 운영 경험이 부족했고 오너가 한국에서 여자분 혼자 가서 창업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항상 주방에 두세 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음식 경험이 없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직접 많은 일들을 해야 됐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여자분 혼자가 도움 없이 하기에는 어려운 노동의 강도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사실은 이분이 주방에서 2번이나 이렇게 911에 실려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다음에 아이템도 좋았지만 결국에는 노동의 강도, 즉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2년 만에 사실 사업을 급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투자비 14만 불 들어갔지만 2년 만에 이제 5만 불을 주고 급하게 매각해서 일단은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전 시간들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노동의 강도, 근데 아무리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용이성이 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대단히 사업을 성공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 점포는 이제 초기 투자비가 13만 불 이외에도 2만 5천 불이 더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14만 불은 점포를 매입하는 비용이었고요. 이제 크레딧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일반인들이 디포짓하는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약 2만 5천 불의 그 디포짓, 즉 보증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 자금이 여유가 악화되면서 그 보증금을 이제 빼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고생해서 2년 동안
유지했던 비즈니스를 이제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어렵지 않았지만 결국 사업 외적인 요인으로 사업을 접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커리하우스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멋있고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에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죠? 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우는 보증금 제도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권리금 제도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권리금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사업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를 심도 있게 평가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커리집은 하와이에 있는 대형 쇼핑몰 안에 푸드코트 내에 오픈한 점포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크레딧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했던 경험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운영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이런 점포들로 들어가서 만약에 이런 점포에 들어가서 보증금 없이 보증금 2,000불만 내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푸드코트에 아무 권리금 없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월세인 500만 원만 디포짓하고 즉 보증금으로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회를 내가 얻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한국분은 이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분은 이제 운도 좋았지만 현지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점포를 크레딧이나 또는 대규모 투자 없이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뭐냐면 이 푸드코트가 1년 뒤에는 이제 리노베이션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여 기간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분이 몰에 찾아가셔서 일단은 내가 6개월 동안 이 몰 푸드코트에 없는 커리하우스를 내가 한국에서 왔지만 그다음에 그 크레딧도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 내가 커리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커리하우스를 이 푸드코트 내에 내가 투자해서 6개월 동안 내가 운영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당연히 점포를 6개월 동안 놀리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6개월 동안 영업을 하겠다는 이분의 말을 듣고 몰에서는 크레딧과 관계없이 오케이 사인을 내줬죠. 그래서 이분은 커리 가게를 이런 그 큰 쇼핑센터의 푸드 코트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만 간단하게 하고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6개월 영업을 하셨죠. 그 이분이 생각하신 건 뭐냐면은 6개월 뒤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기간 이후에 원래 입주해 있던 사람에게는 새로이 구성되는 푸드코트에 입주권의 우선적인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걸 보신 거죠. 그래서 1년 뒤에는 더 준비해서 이거 위에 더 다른 아이템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쇼핑센터에 새로 오픈한 푸드코트 내에 점포를 하나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원래 생각을 하셨고 또 그 기회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창업은 정보라는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는 일본인의 인구가 20%가 넘는 지역입니다. 즉 하와이 전체 인구의 20%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외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리를 도쿄라는 그 음식점은 일본식 정식 요리, 우리나라로 치면 뭐 순두부 백반이나 된장찌개나 이런 일본식 정식 요리를 하는 전문점이고요. 그리고 15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네. 이 점포를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일단 15년 이상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점포를, 그것도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점포를 좀 고가이지만 투자를 해서 사셨고, 그리고 이런 안정성 있는 지역에 그 검증된 아이템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사업적 성공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설사 투자비를 너무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일단은 제대로 사업을 성공하고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예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식 바베큐 전문점이 노동의 강도가 이제 가장 센 점포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한국식 바베큐 집의 노동의 강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이 일본식 정식 그 요리 전문점 노동의 강도는 약 6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손맛이라든가 그 정교한 간이라든가 이런 이제 디테일한 그러니까 아주 좀 이렇게 아무나 채용하기 힘든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요리 재료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아무나,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에 현지인들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식집은 누구나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노동의 강도도 적고 또 많은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안정성 때문에 이 가게는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하신 후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그 다음에 간단한 그 간식, 그 다음에 그 한국식 또는 일본 이제 퓨전 그 스시 요리, 그러니까 그 김밥 같은 종류들을 사이드로 개발을 해서 일단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바람에 과거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또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사례는 헬시푸드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네, 특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 점포는 고메 익스프레스라는 일종의 그 건강 테이크아웃 식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식당의 장소도 이제 주로 중산층 이상이 사는, 하와이 내에서 중산층 이상이 사는 지역의 대형 쇼핑몰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좀 고급스러운 테이크아웃 식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운영하시던 분은 일본 분이셨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 분이 이제 인수를 하셔서 이제 운영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성공 사례도 아니고 실패 사례도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사항을 체크해 드리면, 일단은 대형 쇼핑몰 안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매출액 연동되는 추가 수수료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경우 약 9,000불, 한 달에 9,000불 정도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네,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내셔야 되고, 네, 그리고 기타 등등 이제 매출액 연동되는 그 로얄티, 몰에 줘야 되는 로얄티도 약 8% 이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나가는 비용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높은데 워낙 유동인구가 높고요.
몰 안에서 입구 바로 옆에 이제 고급스럽게 존재하는 테이크아웃 식당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화학 조미료나 또는 이제 소금을 거의 안 쓰는 상태에서 그 건강 관련된 이제 음식들을 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단골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점은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세전 순이익의 약 20배 정도, 한 달 세전 순이익의 약 20배 정도가 그 사업의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이제 표준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건비 제하고 매출 원가 다 제하고 한 달에 5,000불을 남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금 내기 전에 5,000불을 남긴다라고 하면 그 비즈니스를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또는 얼마에 살 수 있느냐라는 판단 기준을 할 때 20배니까 얼마죠? 약 10만 불입니다. 그죠? 5,000불을 남기는 경우에는 약 1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를 내가 하고 있구나 또는 살려고 하는구나 또는 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헬시푸드 레스토랑의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약 50만 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비용하고 기타 등등 비용을 포함해서 약 50만 불 정도의 초기 투자비를 들여서 이제 인수한 그런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될까요? 최소한 한 달에 2만 불 이상은 내가 수익을 내야 내가 나중에 이 사업에서 철수할 때 내가 투자했던 비용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이제 수익을 내야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던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받고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돌다 보니까 이 점포는 한 달에 평균 약 9,000불 정도에서 10,000불 정도 이하의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이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10,000불을 벌 수 있다면 제대로 된 매니저를 이제 고용을 해서 내가 하루에 반나절 일해도 되고 심지어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뭐 주말에만 가서 잠깐 체크해도 되고 이럴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사업을 철수할 때 40만 불, 50만 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매출과 수익률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업 철수 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은 점포이기 때문에 이제 사례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점포를 바라볼 때는 그림에 보시면 점포가 두 개의 포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이크아웃 해가는 카운터형 매장과 그 앞에 아일랜드형 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일랜드형으로 별도의 매장이 있는데 양쪽에서 비슷한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만약에 매출을 더 높이고 수익을 더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이 아일랜드 매장을 아이템을 바꿔서 수익률이 좋거나 매출이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일단은 워낙 입지가 좋고 하기 때문에 높일 수 있다면 매출이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초기 투자비에 부담 없이 언제라도 사실은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은 현재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1년 전부터 있으셨는데 사업 철수를 못 하시는 거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우아하고
또 안정적인 수익과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초기 투자비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철수를 할 수가 없는 결과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몇 가지 사례에서 이제 보듯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창업한다는 것은 당연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또 비즈니스 창업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더 고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업종을 통해서 사례 몇 가지를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